자, 307페이지에 그 유형상사 신발 도소 매업을 하는 법인의 기초정보관리 이해부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정보관리 이해 첫 번째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에 의한 회사 등록 수정 문제를 해보자. 유형상사는 대표자를 박상준으로 변경하고 다음과 같이 사업자 등록증을 변경 발급받았습니다. 네, 사업자 등록증 내용을 확인하여 변경 내용을 수정하고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작업을 수행하세요. 요거 입력을 할 자리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대표이사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는 곳 있으면 입력을 해주겠습니다. 자, 회사 등록 메뉴에 가야 될 거죠. 회사 등록 가셔가지고 여기 대표자 이름을 김동원을 박상준으로 고치고요. 그 바로 밑에 대표자 주민번호 입력란이 있네요. 거기다가 610, 617, 1042, 426이라고 이렇게 넣어요. 그 다음에 국세환급금 계좌는 여기 18번에 있습니다. 18번에다가 물음표 단추는 은행을 검색하는 단추예요. 그래서 하나를 검색해 가지고 하나은행 넣어주시고 지점은 서대문 지점, 계좌번호는 524-666-58-222 하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네요. 네, 혹시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는지 추가사항 눌러서 이메일 주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바뀌었네요. WOOJU 골뱅이 ICAN.com 바뀌었죠? 네, 이렇게 고쳐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는 계정과목 수정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의 계정과목 중에 235번 디자인권을 235번 의장권으로 수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계정과목 수정 등록하시오. 이거는 이 기초정보관리의 계정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로 가야죠. 가가지고 코드를 거기 235번이니까 숫자 키에 235 이렇게 누르면 235번으로 바로 가죠. 자, 235번 주의가 빨갛잖아요. 디자인권도 빨강색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그냥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될 거니까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F1 한번 누르고 나서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의장권 입력하면 덮어쓰기로 입력이 되죠. 엔터. 예,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입력하면 입력이 안 되고요. 컨트롤 F1 한번 누르고 나서 입력하면 수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습 문제가 거래처별 초기 6월 해보아라 하는 건데요. 지급어음 명세는 이런 입력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블 클릭으로 우리가 입력을 하잖아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은 어디 있느냐? 여기 기초정보관리의 맨 밑에 있는 메뉴죠.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러신 다음에 지급어음 명세니까 지급어음 여기 252번. 이 계정 과목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열리면 여기다가 7002 그 다음에 만기 일자는 비곤 안에 있습니다. 2022-0715 어음 번호도 비고에 있죠. 004 2021 1215 123456789 이렇게 되죠. 금액은 200만원이죠. 그래서 2++ 엔터
발행일자는 거기 2021년 날짜 보이시죠? 2021년 12월 15일. 네, 거기까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럼 밑에 차액이 0 나왔죠? 밑에서 차액이 0 나온 거 확인하시고 요 창을 닫아주시면 조금 전에 창으로 돌아가 가지고 오른쪽에 여기 하얗게 변하면서 밑에 차액도 0이라고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 거는 미지급금 명세서니까요. 여기서 미지급금 그 밑에 253번 이건 오른쪽에다 바로 입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코드난 클릭하시고 7001번 오피스 알파에 120만원 99601 삼성카드에 130만원. 네, 이렇게 입력하시면 밑에 차액이 0 나오죠. 차액이. 그래서 차액이 0. 그러면 이제 미지급금 초기 2월까지 끝났어요. 네. 자, 그 다음에는 309페이지입니다.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제 문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료 설명을 보면은 유형상사의 전기분 재무제표는 이미 2월마다 등록이 되어 있다. 유형상사의 전기분 손익계산서 검토 결과 입력 오류를 발견하였다. 입력이 누락되었거나 오류 부분을 찾아서 수정 입력하시오.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하고 이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고쳐줘야 돼요. 당기순이익이 맞을 때까지. 그래서 어디로 가시느냐? 전기분 손익계산서라는 메뉴에 가야죠. 전기분 손익계산서 가가지고 지금 당기순이익이 틀리잖아요. 그래서 저 위에부터 맞춰 나갑니다. 상품 매출부터. 네, 매출원가를 클릭하면 여기 1000만원이 틀려 있죠. 매출원가가. 어디가 틀렸냐면 기말상품 재고액이 틀렸어요. 근데 기말상품 재고액은 여기서 고치는 게 아니라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상품을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닫고 다시 전체 메뉴 나가가지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여기 상품이 있잖아요. 이걸 고쳐야 됩니다. 밑에 차액이 1000만원 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고치면 밑에 차액도 0으로 바뀝니다. 2천만원으로 고친다는 거죠. 네, 밑에 차액 0 나왔죠. 그럼 이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닫고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조회를 눌러보세요. 여기 위에 조회. 그리고 매출 상품 매출원가를 보면은 클릭해서 들어가 볼까요? 예, 한번 들어가야 바뀌네요. 이제 매출원가가 5억 9,600으로 바뀌어져 있죠. 자, 이제 급여부터 쭉 보세요. 맨 밑에 법인세가 빠졌어요. 그래서 맨 밑에 법인세, 여기 빈 줄에다가 법인세 하나 넣어주면 돼요. 더블 클릭해서 법인세 65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이제 지금 보면 여기 당기순이익이 맞았죠. 네, 당기순이익이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자, 310페이지 거래자료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어음거래 문제가 나왔습니다. 8월 1일 날 부산 상사의 외상매입금 50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리고 약속어음을 이렇게 등록해라 하는 거죠. 예. 약속어음 등록 후에 지급어음 관리 내역에도 작성을 해라. 자, 그러니까 어음 등록을 하고요. 어음 등록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외상매입금을 지급한 회계처리 분계를 두 번째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자금관리 이런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음을 발행해서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래는 일반전표에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전표 입력을 열으신 다음에 저기 위에 보시면은 여기 어음 등록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어음 등록을 클릭한 다음에 수령일부터 천천히 입력을 해주면 되겠네요. 2022년 8월 1일 2022-08-01이죠. 어음의 종류는 약속어음이니까 여기 목록을 눌러보면 약속어음이라는 건 없죠. 어음이 그냥 약속어음이에요. 전자어음은 4번, 약속어음이면 1번 하시면 됩니다. 금융기관은 거기 금융기관이 국민은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물음표 단추 눌러서 국민은행 맨 위에 있습니다. 국민은행 선택하시고 확인. 그 다음에 시작어음 번호는 거기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를 넣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있는 어음 번호가 앞에 한글로 된 부분은 앞칸에 입력해 주시고 숫자로 된 번호는 뒷칸에다 입력을 하면 돼요. 앞칸에는 자타, 뒷칸에는 2022-08-01 그리고 매수는 모두 10매를 수령했죠. 그래서 10이라고 입력하시고 밑에 등록 눌러주시면 됩니다. 10개의 어음을 새로이 등록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등록하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입력해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8월 1일이죠. 전표 날짜를 8월 1일로 입력하시고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니까 부채 감소, 외상매입금이 차변에 오는 거죠. 자, 그래서 9분의 3번 하시고 외상매입금 코드란에 외상 검색하시면 251번이 외상매입금이죠. 거래처 코드는 부산상사죠. 부산 해주겠습니다. 부산상사. 적요는 그냥 지나가세요. 채점 안 하는 건 이제 입력을 안 하겠습니다. 차변 금액이 500만 원. 자, 줄 바꾸시고 대변 4번이 대변이죠.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부채 증가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가는 부채는 지급어음이죠. 지급어음 252번이고요. 거래처는 부산상사에 지급했죠. 그래서 거래처는 똑같아요. 부산상사 7002번. 반드시 거래처는 코드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자, 대변에다가 50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 감소, 대변의 지급어음 자산 증가. 자, 그런 다음에 자금 관리를 하라고 그랬죠. 지급어음 관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지급어음줄을 클릭한 다음에 F3을 눌러야죠.
F3을 눌러서 밑에 지급어음 관리 바로 이걸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음 상태는 발행했고요. 어떤 어음을 발행했는지 여기서 번호를 선택해 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 자타 2022-0802를 찾아야 돼요. 중간쯤에 보이네요. 수령일이 8월 1일인 거 중에 맨 앞번호. 자,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엔터 하면은 발행일로 커서가 갔는데 발행일이 맞는가 보세요. 8월 1일 맞죠? 또 엔터 하면 만기일로 가는데 만기일은 8월 1일이 아니죠. 어음을 사진을 보시고 지급기일로 고쳐줍니다. 지급기일이 2023년 0102죠. 0102. 네,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관리까지 해야 되는 문제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다음은 2번 해보겠습니다. 8월 2일 날이고요. 전주 상사에 발행했던 지급어음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되어 국민은행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가 되었다. 계좌 이체. 우리가 발행한 어음이 오늘이 만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통장에서 돈이 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당좌 예금은 대변일 거고 지급어음이라는 부채는 조금 전에 발행할 때는 지급어음이 대변에 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 8월 2일은 우리가 과거에 발행했던 것이 만기가 된 거니까 만기되면 지급어음 차변에 기록하는 거예요. 네. 자, 입력합시다. 일반 전표 날짜는 8월 2일로 고쳐주시고 차변의 지급어음 거래처는 전주 상사죠. 코드에다 전주 입력하셔야 되고 금액은 250만 원 아니 300만 원. 자, 줄 바꿔 쓰면 대변이 뭐예요? 당좌 예금이었죠. 102번 당좌 예금이고 거래처는 은행으로 꼭 넣어야 됩니다. 예금은. 그래서 국민은행이죠. 이렇게요. 그리고 대변 3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급어음을 관리해 줘야 되니까요. 지급어음 줄 클릭하고 나서 F3 눌러야 됩니다. 그럼 밑에 또 지급어음 관리가 되잖아요. 지급어음을 우리가 차변에 입력했기 때문에 결제냐 이렇게 물어봐요. 결제. 즉 만기가 됐느냐 이거예요. 맞죠? 만기. 예, 결제는 만기를 말합니다.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를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8월 2일이 만기인 어음을 찾아줘요. 이렇게 8월 2일 날이 만기인 어음을 딱 찾아주죠. 선택해주면 돼요. 만기에 관한 입력은 어음만 선택해주면 더 이상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적요가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가고 있죠. 이 내용으로 적요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된다. 다음은 8월 3일 거 해봅시다. 8월 3일 날 안동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이랬네요. 안동 상사에 대한 외상 매출금을 전자어음으로 받았다. 네. 자, 외상 매출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차변은 받을 어음. 그리고 대변이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죠? 외상 매출금을 회수하면
외상매출금 계정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이 받으러움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날짜는 8월 3일로 고치시고 차변부터 한다면 3번 차변에 받으러움 110번. 자,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발행한 회사가 거래처가 돼요. 안동 상사에서 발행한 거죠. 거래처 코드에 안동 입력하셔야 되고, 자, 엔터로 쭉 가가지고 금액은 거기 250만 원이죠. 2500 플러스. 자, 대변 입력하시고 4번 대변. 계정 과목은 외상 매출금이죠. 108번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역시 똑같습니다. 102번 안동상사. 자, 엔터로 쭉 가가지고 대변에다 250만 원 입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전표는 입력이 됐고, 받으러움 현황에 반영을 또 시켜야 되니까 받으러움 줄 클릭하고서 F3 눌러야 돼요. 자, 보관. 네, 오늘 받았죠. 오늘 보관한 거죠. 그러니까 보관할 때는 모든 것을 새로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음의 종류부터 전자어음이니까 어음 종류가 6번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전자는 6번이다. 그래서 여기를 6으로 고쳐요. 그리고 어음 번호를 입력해 줘야 돼요. 오늘 받은 거는 011 2022 0803 1234 5678 9. 자, 수치 구분은 자수고요. 발행일은 8월 3일이고요. 만기일을 입력해야죠. 어음에 있는 지급기일입니다. 2023 0103. 지급은행 입력해야 되죠. 더블 클릭이나 F2 눌러서 지급지가 농협이죠. 그 은행을 넣는 거예요. 지급은행에 농협 맨 밑에 있습니다. 자, 지점도 입력합니다. 서초 지점이네요. 예, 지점까지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은 저교에 이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네 번째 문제 해보겠습니다. 8월 4일 거. 강릉 상사에서 제품 판매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음 600만 원이 만기일이 되어서 은행에 제시한 결과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금일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입금이 되었으니까 당좌예금 차변에 입력을 해야 되고요. 무슨 돈이 입금됐냐면은 어음이 만기가 되었어요. 보관 중인 어음이. 그 보관 중인 어음은 받으러음이잖아요. 받으러음이 대변에 가는 거죠. 자, 입력합시다. 8월 4일 날짜 고치시고요. 차변에 뭐가 와요? 당좌예금 102번. 은행은 국민은행. 자, 적용은 그냥 지나가시고요. 금액은 600만 원. 대변에 뭐가 가요? 받으러. 어음이 만기가 되면 대변에 받으러. 받으러움의 거래처는 강릉 상사가 발행한 어음이죠. 그래서 거래처가 강릉이 돼야 됩니다. 강릉 상사. 쭉 가서 대변에다가 600만 원 입력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받으러움 줄을 더블 클릭해야죠. 그래서 밑에 받으러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더블 클릭이 아니라 F3 누르는 거죠. 미안합니다. 받으러온 줄을 클릭하고 F3을 누르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할인이 아니고 오늘 만기니까 여기 만기라고 해줘야죠. 4번. 그러면 만기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어요. 어음 번호만 찾아주면 되죠. 그러면 8월 4일이 만기인 걸 또 찾아줘요. 8월 4일. 네,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기는 어음만 찾아주는 것으로 끝. 받으러음도 그렇고 지급어음도 그렇습니다. 다음은 8월 5일 걸 보겠습니다. 계속 어음과 관련된 연습이에요. 8월 5일 날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충주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700만 원. 전자어음 700만 원. 이것을 어음 번호가 이제 이렇게 되고 지급기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당사 거래은행인 국민은행 삼성지점에서 할인한다는 것은 어음을 은행에 갖다가 처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만 원을 차감합니다. 왜 차감하느냐? 할인료 5만 원을 이 어음을 지금 8월 5일 날 돈하고 바꾸는 건데 이 어음의 만기는 9월 15일이니까 1개월하고 10일 약 40일 후에 이게 만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40일에 해당되는 이자를 은행에서 공제하는 거예요. 그것이 할인료입니다. 그래서 차감한 잔액은 당사 국민은행 당좌예금 계좌로 입금이 됐습니다. 할인율 입력은 생략하고 매각 거래로 처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변에 받으러음이 되는 거고요. 차변에는 당좌예금이 되는데 대변에 가는 700만 원보다 차변에 오는 당좌예금은 5만 원이 빠지겠죠. 그 5만 원을 뭘로 처리하느냐? 그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잘 생각해내야 됩니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그래서 요 어음의 할인과 관련된 분계를 할 때 이 점수를 입력할 때 할인료를 잘못 처리하는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개정 과목이 떠오르지 않아서 여기서 틀리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어음 할인료 잘 챙겨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8월 5일로 날짜 바꾸시고요. 자, 어음을 할인하면 대변에 갑니다. 받으러음이. 자, 대변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대변에 110번 받으러음. 누가 발행한 어음이냐면 충주 상사가 발행한 거예요. 거래처가 충주. 금액은 700만 원. 자, 3번 차변하시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먼저 입력해 볼까요? 매출로 검색해 보세요. 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내려가 보면 여기 있죠. 936번 영업의 비용입니다. 자, 거래처는 그냥 방향키로 지나가세요. 그리고 금액을 5만 원이라고 입력하시고 또 차변 강릉상사 아니 당좌예금이죠. 102번 당좌예금. 당좌예금의 거래처는 국민은행이죠. 당좌예금 국민은행으로 얼마가 들어와요? 695만 원이 들어왔겠죠. 6950 플러스 엔터. 네, 분계가 이렇게 됩니다.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5만 원, 당좌예금 695만 원, 대변은 받으러 700만 원. 자, 받으러음에 대한 자금 관리
할인했다는 걸 입력해 줘야죠. 그래서 받으러움 줄을 클릭하고 F3 눌러요. 네, 그러면 밑에 받으러움 관리를 네, 어음 상태가 할인으로 떠 있네요. 그거 그대로 두시고 어음 번호 더블 클릭해서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충주 상사가 발행한 어음을 찾아줘요. 네, 700만 원짜리 맞죠? 네, 선택. 엔터 해가지고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보세요. 할인 기관으로 왔죠? 밑으로 내려왔어요.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어느 은행에서 할인했느냐? 국민은행에서 할인했어요. 맨 위에 있습니다. 98000. 엔터하고 어느 지점에서 할인했느냐 이거. 삼성 지점에서 할인했다 그랬죠? 삼성 지점. 자, 엔터하면 할인율로 커즈가 가는데 할인율은 입력을 생략합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된다. 자, 어음 관련 거래 마지막 6번째 거래입니다. 8월 6일 날 주식회사 드림의 외상매입금을 경기 상사에서 받아 보관 중인 전자어음 400만 원을 배서하여 지급했다. 배서양도라는 거래죠. 배서양도. 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나오면 이거 많이 틀리더라고요. 거래처를 헷갈려가지고. 배서양도는 거래처가 외상매입금의 거래처와 보관 중인 어음이니까 받으러음이잖아요. 받으러음의 거래처가 서로 달라요. 자,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는 주식회사 드림이 거래처가 되고 보관 중인 전자어음, 즉 받으러음의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발행한 거죠. 그래서 거래처를 이건 똑같이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자,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외상매입금을 갚은 거예요. 갚았는데 우리가 어음을 발행해서 갚은 것이 아니라 타인이 발행한 어음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그걸로 갚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서양도해서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음의 배서양도. 그래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감소로 분계를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날짜를 8월 6일로 바꾸시고 차변의 외상매입금 251번 거래처 드림 566번 금액은 400만원 그리고 대변 그리고 대변은 받으러움이죠. 110번 받으러움. 경기상사가 발행한 거니까 거래처가 경기상사. 쭉 가서 대변이 400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 차변의 외상매입금 부채감소 거래처 드림, 대변의 받으러움 자산감소 거래처는 경기상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받으러움 줄 클릭하고서 F3 눌러야죠. 그리고 여기 어음 상태를 배서를 선택해야 돼요. 배서. 배서가 여기 3번이죠. 3번. 그리고 어음 번호는 찾으면 돼요. 더블 클릭으로 해서. 네, 여기 있죠. 400만원짜리 선택. 그리고 엔터 쳤을 때 커서가 어디로 가는가 잘 보세요. 지급거래처. 일로 내려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어음은 경기상사가 발행한 건데 어디다가 배서했느냐, 어디다가 지급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거래처를 더블 클릭 또는 F2 눌러서 우리가 외상매입금 지급을 한 거니까 드림에다 지급한 거예요. 드림. 여기는 경기상사가 아니고 드림이에요. 566번. 네. 지급거래처. 여기를 경기상사로 하면 안 돼요. 여기는 드림에다 지급했다. 그래서 이 배서양도 거래는요, 이제 개정 과목은 우선 개정 과목을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받으러움,
이거 배치를 정확하게 일단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걸 배치를 해놓고도 거래처에서 혼동이 오면 안 됩니다. 또 밑에 지급거래처에서 혼동이 오면 안 돼요. 지급거래처는 이 외상매입금의 거래처를 말하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의 거래처. 네, 우리가 지금 유형상사 문제에 어음 관련 거래 6가지를 해봤네요. 이 6가지 내에서 어음 관련 거래는 이 6가지 내에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판매비와 관리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매비와 관리비는 개정 과목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예제가 한 30여 개가 쭉 있는데 한번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날 재경팀 사원 박지은의 급여를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급여 명세서 같은 걸 보여줬습니다. 급여는 150만 원이고 요렇게는 공제 항목이네요. 국민연금 13만 원에 건강보험료 6만 원에 소득세 2만 원, 지방소득세 2천 원. 이게 공제고 이것은 지급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여 지급에 대해서 우리 연습했었죠. 앞에서 아마 그 3일 패션에서 급여 지급, 급여 대장 보고 입력하는 거 우리 기억날 거예요. 자, 이건 차변의 급여 비용 처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공제 금액 있잖아요. 요거는 대변의 예수금 부채로 인식하면 돼요. 대변의 예수금. 그리고 여기 지급액은 있잖아요. 대변에 보통예금으로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급여 명세서를 보고 입력할 때는 급여, 예수금, 보통예금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급여부터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날짜를 9월 1일로 바꿔주시겠습니다. 일반 전표에다 입력하세요. 9월 1일. 차변에 자 3번 차변. 지금 9월 1일 다른 전표가 입력된 거는 백데이터 상으로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9월 1일 차변 급여죠. 801번 급여 써야 돼요. 800번대 급여. 자,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150만원 입력하시고. 자, 대변 하신 다음에 보통예금을 먼저 입력하는 게 쉽겠네요.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서울은행 보통. 자, 쭉 가가지고 128만 8천원. 1288 플러스. 그리고 지금 요 이제 예수금 입력해야죠. 대변의 예수금. 자, 방향키로 쭉쭉쭉 가서 여기 빨간 글씨 보이는 요 금액이 예수금이에요. 지금 차액 나온 거. 차액이 21만 1,000원, 2,000원이죠. 212 플러스. 요게 예수금이 되는 거. 그러니까 예수금을 먼저 입력하게 되면 내가 계산을 해가지고 입력을 해야 되고, 예수금을 맨 나중에 입력하면은 차액으로 딱 밑에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더 빨리 입력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9월 2일 걸 보자면은요. 종업원들에게 지급할 작업복을 구입하라고 대금 21만 원을 삼성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로 하면 미지급금으로 부채로 인식합니다. 대변은 미지급금 부채가 되고요. 그러면 차변이 뭘까요? 종업원들에게 작업복을 그냥 무상으로 지급해 주는 거.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복리후생비. 자, 그러면 입력하겠습니다. 9월 2일. 자, 일반요표 날짜를요 9월 2일로 바꿔주시고 3번 차변에 복리후생비 800번대 복리후생비 쓰세요. 811. 네, 방향키로 쭉 가가지고 21만원 210 플러스 대변이 미지급금입니다. 미지급금 253번.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래처 코드란에 삼성 카드 그리고 대변에다가 21만원 입력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된다. 다음은 9월 3일 거 보겠습니다. 산재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요. 우리 회사는 보험료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괄호 안에 보험료로 회계 처리한다는 말이 없다고 한다면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보험료가 복리후생비가 되느냐 하면은요. 이 산재보험료라는 것은 근로자의 그 재해에 대비해 가지고 다쳤을 때 거기에 그 복지 차원에서 회사가 들어주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어요. 하지만 괄호 속에 보험료로 해라 그러면 판매관리비인 보험료로 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9월 3일로 날짜 바꾸겠습니다. 9월 3일 현금으로 납부했다고 했으니까 출금 전표로 쓰면 한 줄로 입력할 수가 있죠. 자, 9분에서 1번 하면 출금으로 돼요. 보험료 코드 입력하면 됩니다. 보험료 800번대 821번이네요. 네, 거래처는 보험료는 거래처 입력 안 해도 되죠. 채점 안 하는 것은 입력을 안 하기로 했죠. 이제 그래서 차변에다가 12만원 입력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밑에 분계는 차변의 보험료 비용 발생, 대변의 현금 자산 감소 이렇게 분계가 되는 겁니다. 다음은 9월 4일 날 거로 가보겠습니다. 9월 4일 날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네. 8월분 급여 지급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50만원을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 시 원천 징수한 금액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천 징수할 때 요 25만 원을 원천 징수했다는 건데 50%니까 개정 과목을 뭘로 처리했냐면은 예수금으로 처리해놨어요. 그래서 이건 25만 원은 예수금 부채 감소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리고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자, 회사가 근로자의 종업원들의 건강보험료를 절반을 부담해줘요. 그럼 복지 차원에서 해주는 거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사는 회사 부담분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변에 오는 건 두 개로 나눠졌죠. 예수금, 복리후생비. 대변은 서울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됐으니까 보통예금.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입력할 때는요. 금액이 큰 거부터 입력해 주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대변 보통예금 50만 원을 먼저 입력할게요. 자, 9월 4일로 바꾸시고 4번 대변에 103번 보통예금
은행은 서울은행. 보통 방향키로 쭉 가서 50만원. 이제 차변. 하나는 예수금. 254번 방향키로 쭉 가서 25만원. 또 차변. 이번에는 복리후생비 800번대 811번이에요. 쭉 가서 25만원. 네, 요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표 2번. 전표 번호가 같아야 이게 한 건의 전표가 되는 거예요. 전표 번호는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차변의 예수금 25만원, 복리후생비 25만원. 예수금은 부채 감소죠. 복리후생비는 비용 발생이고요. 대변의 보통예금은 자산 감소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5일 날 거부터 같이 합시다.